안녕하세요. 도어너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주위에 보면은 처음 설계한 거와 다르게 공정과 디자인이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또는 하자 발생 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업체에 대한 피해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테리어는 사기로 민형사로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 범위도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자인지 명확한 구분이 지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성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챕터 6번째, 업체와 계약 시 필수 체크사항 3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3가지를 꼭 유념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첫 미팅 시 최대한 많은 질문을 던져라. 인테리어 업체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시공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공사를 15개, 30개 이렇게 치는 큰 회사가 아닌 80, 90%의 개인 사업자 인테리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 미팅 시에 이 현장에 방문하고 실측하고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이 시공이 들어갔을 때 감리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미팅 시 방문하는 사람이 현장 소장이자 감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현장 소장이 시공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대답을 잘 못한다면은 어떤 인력과 시공팀을 데리고 와서 시공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차라리 자신이 모르는 부분은 내가 아는 반장님한테 여쭤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차라리 믿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여쭤볼 친한 반장님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시공을 꾸준히 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잘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처럼 일반인들은 모른다고 그렇게 변명을 대거나 자세히 설명을 못하고 얼머부리는 사람은 나중에 시공이 들어갔었을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감리자가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시공이 시작된 후에도요. 그런데 처음부터 소통이 안 된다면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은 더 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미팅 시에 평소에 궁금했던 그 시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여쭤보고요. 그 감리자에 대한 시공 능력과 소통 능력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에 의존하지 말아라. 제가 포트폴리오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솔직하게 시공업체가 자신이 시공했던 그 포트폴리오만 제공을 하는 업체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워낙 포트폴리오를 장난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3D 맥스, 라이노, 스케치업 이런 3D 프로그램으로 실사처럼 꾸며가지고 이게 내가 시공한 현장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도 많이 있고요. 아예 다른 회사의 포포를 가져와서 정말 양심 없게 그런 포포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이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모방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자유롭게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시공한 곳이 아닌 진짜 이쁜 인테리어 사진들 수백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시공 완공된 사진과 시공 중 그리고 시공 전 사진을 함께 제시한다면 그나마 믿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시공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시공 전 사진이랑 시공 도중의 사진이 있는 거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본인이 시공 안 하고서도 이런 사진들은 얼마든지 또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냥 친한 반장님들한테 시공 중이었던 사진 좀 몇 개 보내주세요 하시면은 정말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로는 그 디자인만 볼 수 있지 어떤 부분이 하자가 있었고 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믿지 마시고 직접 시공한 현장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직접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한 현장을 방문하셔서 디자인도 보시고요. 그리고 매장 사장님께 인테리어 진행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직접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 진행해본 사람의 의견이 가장 정확해요. 만약에 사장님께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말씀을 하신다면 좋은 업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포트폴리오는 참고사항으로 두시고요. 직접 완공 현장을 찾아가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견적서의 공정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라. 견적서에는 자재비, 인건비, 기업 이윤, 기타 잡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견적서에는 더 중요한 정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재 수량과 품을 보면은 어떤 공정이 들어가고 빠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을 예를 들어서 석고보드 수량, 그리고 다루기 수량, 다루기가 아니고 다루기는 일본말이니까요. 한치각 수량, 그리고 품수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인테리어 진행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처음에 계약했을 때와 다르게 추가적으로 공정이 들어간다고 금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인테리어는 PC 조립과 비슷하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견적에서 조립품 PC를 이렇게 딱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램이 8기가짜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분들은 이 램 8기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견적서에는 싸게 들어와서 그거를 구매해서 컴퓨터를 사용해 보니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16기가, 32기가 정도의 램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추가적으로 램을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인테리어로 보자면은 전기 증설했을 때 배전압을 교체해야 되고 차단기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또한 제품에 따라서 3상으로 내선을 교체해야 되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 시에 견적서에 이런 공정과 견적이 빠져 있다면 당연히 금액이 싸겠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겠죠. 또한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자주 쓰는 영업 방식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여러 견적서를 받아볼 거잖아요. 그 견적서 중에서 싼 견적서를 선택하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싼 견적서를 제시하고 추가적인 공정을 통해서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비용들이 나중에 추가되고 보면은 결국 공사가 끝났을 때 총 공사 금액이 다른 업체에 맡겼을 때보다 훨씬 더 비싸게 나온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바닥이나 벽을 까보지 않고 확인이 불가능해서 나중에 추가로 금액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계약과 다른 마감재를 선택하셔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런 공정이 발생할 거 알면서도 초기 견적서에 안 들어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나쁜 영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꼭 견적서를 꼼꼼히 검토하셔서 공정 내역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일반 분들은 자재량하고 품만 가지고 어떤 공정이 들어간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지식이 없으면은 자재 품명이나 아니면 어떤 가격들은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이런 품이 들어가고 아니면 이런 공정을 진행하는 건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정이 들어간 다음에 현장을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몇 품이 들어갔구나, 이 자재가 이만큼 수량이 들어갔구나 눈으로 확인하시는 건데 이미 계약은 끝났는데 그때 가서 확인하셔서 무슨 소용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므로 계약 전에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을 꼭 여쭤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금액도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공정 내역을 이렇게 미팅하시는 분과 대화를 할 때 수기로 적으세요. 수기로 적은 다음에 그거를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인테리어 업체한테 문자나 톡을 통해서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 공정 내역을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번거롭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공정 내역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어떤 공정을 하는지. 결국 견적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그 공정 내역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 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미팅 시 최대한 많은 질문을 던져서 그 감리자의 능력과 소통 능력을 파악해라. 두 번째, 포트폴리오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공 현장을 방문해라. 세 번째, 견적서에 있는 공정 내역을 파악해라. 이렇게 이 세 가지 체크 사항을 순차적으로 확인하신다면 좋은 업체와 거래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한번 계약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이 인테리어, 꼭 계약 전 신중히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셔서 성공적인 인테리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편에서는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 시 체크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 후에 시공 진행 중에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가득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천과 구독도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상 도우너 김실장이었습니다.